안녕하세요, 미수원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제 생각에 대한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과연 제 생각을 이렇게 편하게 말을 했는데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 8개월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조회수를 보니까 의외로 제가 혼자 생각한 대로 경험한 대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여러 사람이 보긴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이 과연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계획적으로 컨셉을 잡고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제 성격 자체가 좀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사람이다 보니 그냥 이 유튜브가 뭔가 컨셉을 잡고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편하게 제가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들을 그동안 영상에 올렸거든요. 엊그저께는 제가 최근에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11월에 입주를 하는데 목표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가 몇 년 안에 뭘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데 결혼식을 2014년 11월 8일 날 하면서 결혼 5년 안에 무조건 집을 사겠다 그냥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제가 이번 2019년 이제 11월 8일이 결혼 5주년인데 어쨌든 11월 2일 날 이사를 해요. 그래서 집을 사는 계획은 어느 정도 이뤘고요. 그러니까 집을 샀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어서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연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살면서 교통사고도 7번이 났고 남들이 겪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저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울증도 심하게 앓았고 자살 시도도 한 2-3번을 했었어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왜 행복하다고 쉽게 생각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항상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남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남들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기준이었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엄청 가난한 친구도 없었고 다 중상층 이상이었고 다들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제 생각에는 저보다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날씬했을 때도 제가 제일 뚱뚱한 것 같고 이런 뭔가 자격지심 같은 거에 좀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일이 꼬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재수 지질이 없는 사람, 팔자 더러운 사람 이런 생각들에 항상 사로잡혔는데 한 번은 그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실습 120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트레이너 일을 9시간씩 하다 보니까 제일 집에서 가까운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120시간 그 실습을 그 출근이 오후 2시인데 출근 전에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조그만 소규모의 복지관에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됐어요. 거기를 첫날 갔는데 가자마자 인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 드신 2 아주머니께서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으신지 엄청 멱살잡이하고 머리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원장님께서 말려도 소용없고 막 소리를 지르고 머리 잡고 싸우다가 원장님이 말리다가 단상에 부딪혀서 머리를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중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말렸어요. 저도 그때 운동할 때인데 힘이 너무 세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정리가 되고 그때서야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저를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인상이 너무 소리를 질러서 앞으로 120시간을 어떻게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지 고민을 했는데 그 원장님께서 잘하셨다고 이렇게 안 했으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잘하셨다고 해서 정말 이게 잘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120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뭐냐면 정신지체 장애다 보니까 아예 지능이 없는 건 아닌데 지능이 한 이제 성인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인데도 지능이 한 초등학교 5학년 이하? 그러니까 저학년 이하. 그러니까 5살에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수준의 지능 정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5살 수준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수준인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에 되게 행복해 하세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되게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싫은 사람이 있어도 싫다고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고 좋으면 좋다고 과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싫은 행동들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좀 생각보다 높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를 사줘도 너무 좋아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베푸는 거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뭔가 선물을 줬을 때 고마워할지 모르는 사람도 사실 살다 보면서 봤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가 받는 사람. 그럴 때는 뭔가 선물을 하고도 기분이 엄청 불쾌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초코파이 하나를 사다 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자주 못 나가시니까 제가 이제 분식점을 했기 때문에 떡볶이나 오뎅 같은 거를 먹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가가지고 20-30인분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에도 항상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챙겨주고 와서 밥 한 끼를 대접을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서로 기분이 나쁠 때는 참을성이란 게 없어요. 저희는 사실 회사에서 누구한테 욕을 먹고 기분이 나쁘면 참잖아요. 왜? 잘릴까봐. 근데 이분들은 그냥 눈치 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쁘면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복지관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래도 지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회성이란 게 길러져서 훈련이 어느 정도 됐지만, 정말 자기 감정이 최고조로 다르면 그때는 아무도 말려도 소용없이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감정 표현들이 너무 솔직하고 작은 거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에 저는 저 자신을 좀 반성했어요. 저는 정신도 멀쩡하고 육체도 멀쩡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너무나도 많은데,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것이 더 많고, 뭔가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성인분들 목욕을 일주일에 한 2번씩 한 2-3분을 시켜드렸는데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인이니까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러면서 봉사를 하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이분들이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해주시고, 제가 별거 아닌 저에게 선생님 하면서 뭔가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저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제가 오는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언제 오냐고 막 가끔 전화도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잠깐이지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봉사활동에 대한 뭔가 행복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삶이 힘들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한 번쯤은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데를 한번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엄마 아빠가 노인복지 사업을 30년 넘게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노인분들을 많이 봐왔고,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가끔 고마워하지 않는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은 많이 했지만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서라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고생하니까 엄마 아빠 하는 일이니까 내가 도와야지 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던 거지, 내 스스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 정신지체 그 시설 간 것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자격증 따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간 거지만, 하는 내내 저는 3개월 정도를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제가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되는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분들보다 나는 정신도 말짱하고 육체도 말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이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행복이랑 가치를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집, 큰 차를 가진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대기업 회장도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했겠어요? 뭔가 본인만의 기준이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의 가치라는 거는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보면 나는 항상 불행하고 불안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행복의 가치를 조금만 눈을 낮추고, 그러니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나기를 장애인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사실 자기의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 행복에 관해서. 근데 의외로 보통 사람들은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만 보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자기가 불쌍하다고 스스로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후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갑자기 사고를 났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의외로 행복지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있게 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힘들고 자기 자아감이 좀 낮으신 분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말로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하는 거는 사실 너무 먼 얘기 같기도 할 거예요. 근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 달만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보다 저는 행복한 사람, 그분들한테 저는 참 중요한 사람, 이런 느낌 때문에 뭔가 생각의 전환점이 저는 분명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정말 힘들고 정말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 그렇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하고 나면 다 돌아온다잖아요, 그 덕이. 그러니까 생각이 저처럼 그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바뀔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힘들다고 그냥 집에만 있지 마시고 그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데,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셔서 봉사활동을 한 달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행복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만의 방법은 그런 곳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앞으로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말에 반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정말 힘드신 일이 있다면 꼭 한번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멀리서 말고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혀보고 그분들하고 소통해보고 한 달 정도를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뭔가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뭐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베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상대방이 고마워했을 때는 너무 저도 기분이 좋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짜증이 나요. 근데 장애인 복지관을 가면 그분들이 엄청 반겨주고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라고 한 번씩은 이제 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실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실 사는 게 팍팍하고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가서,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택배로 이렇게 선물을 가끔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매달 후원금을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1년에 한 번씩 후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높이자가 제 목표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꼭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듯이, 물론 후원금으로 대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후원금으로 대신하는 거는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다는 게 그분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변화가 사실 없지만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저의 그 감정의 변화가 분명 있을 거예요. 본인 자신 스스로.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번 가보는 게 본인들한테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제가 뭐 엄청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착한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한번 뭐 연탄봉사라든가 뭐 정신지체 이런 사람, 그 장애우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해본다든가, 꼭 그런 방법으로 뭔가 본인의 행복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